5주차 두 번째 동영상입니다. 변혁적 리더십은 조직 이론에서 또 흔히 언급이 되는 그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자, 변혁적 리더십, transformational leadership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화시키는 지도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변혁적 지도력을 이야기했을 때에 네 가지 요소를 언급을 하게 됩니다. 과정, 영향, 그리고 핵심 요소들, 측정, 이 네 가지를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 변혁적 리더십의 네 가지 요소 중에 첫 번째, 과정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지도자의 상호작용이 지도자가 추종자와 함께하는 그 상호작용이 추종자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transformational leadership이에요. 변화시키는 리더십이요. 예. 지도자가 추종자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자, 이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건 조직 이론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상호작용 속에서 추종자를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뭔 거예요? 추종자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하게 한다. 성과적으로 열매를 만든다. 예, 이런 얘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 게을리하는 사람을 부지런하게 만든다. 이건 역시도 좀 변화시키는 거죠. 근데 그 수준의 변화가 아니라 아주 커다란, 예, 그 정말 큰 진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 그런 변화를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과정. 지도자가 추종자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추종자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 과정. 그리고 두 번째, 영향. 이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작은 변화가 아니라 커다란 변화라고 했잖아요. 얼마큼 커다란 변화냐 하면은 지도자는 이 상호작용을 통해 가지고 이전까지는 추종자들이 할 수 없었던 것들을 성취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역량이 부족해 가지고 그 일을 할 수가 없었는데, 예, 지도자가 추종자들을 변화시킴을 통해 가지고 글쎄 과거에는 할 수 없었던 거를 할 수 있도록 변화시키는 것. 예, 그거를 가정합니다. 자, 과정, 영향, 그리고 세 번째 핵심 요소들. 이 세 번째 가정은 뭐냐 하면은 추종자들의 이 감정, 가치관, 윤리, 기준, 장기 목표 이런 것들이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변화를 가져오려면 우리의 감정이 바뀌어야 됩니다. 아, 난 못해. 아유, 안 되나. 이러한 감정에서 예, 예, 난 할 수 있어라고 하는 감정. 그리고 나 저런 거 해서 뭐해? 나 저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런데 그것이 이제는 중요한 것이 되는 것. 가치관의 변화. 윤리. 아니, 내가 출근하면 된 거지. 뭘 열심히 일을 해야 돼. 예. 윤리의 변화. 기준. 예. 아니, 10개 만들면 그 중에 한 두세 가지 정도, 두세 개 정도 불량품 나올 수 있는 거지. 왜 저렇게 사람이 까다로워? 뭐 이런 식의 기준이었다면, 아니, 10개 만들면 10개 다 정품이 나와야지 불량품이 아니라. 이런 식의 기준. 예. 나 그냥 오늘 6시에 대충 때우다가 퇴근하면 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랫동안 이 조직에 몸담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조직 너머에서도 나의 그 목표가 있어야 되고 조직의 오늘 목표, 이번 달 목표, 올해의 목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가진다. 뭐 이런 식으로 변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가정을 하는 거예요. 자, 무엇이었죠? 과정, 영향, 그리고 핵심 요소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가정을 합니다. 가능하다라고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정말 얼마나 변했는가 이거를 측정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그 측정할 때에 다요인 지도력 질문지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이걸 사용해가지고 지도력이 을 측정하기도 합니다. 자, 이 변혁적 리더십은 그 변혁적 지도력 같은 경우에는 흔히 거래적 지도력의 대칭으로서 변혁적 지도력을 말합니다. 자, 거래적 지도력은 뭐냐 하면 지도자와 추종자 사이에 주고받는 것, 교환에 초점을 맞춥니다. 추종자가 판매가 늘어나면, 많이 판매하면 수당도 늘려준다. 예, 학생들이 과제를 잘하면 점수를 더 준다. 그리고 업무 평가가 좋으면 승진한다. 예, 뭐 이런 것들이 바로 거래적 지도력입니다. 내지는 거꾸로 이런 말도 있죠. 나 월급 받는 만큼만 일할 거야. 예, 아주 안 좋은 태도입니다. 그 받는 만큼만 일할 거야. 물론 여기에는 이제 그 감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나에 대해서 저평가된 것을 좀 수동적으로 저항하는 것이기도 하고, 내지는 그냥 그 답답한 마음을 좀 풀어내는 하나의 그냥 언어적 풀이이기도 하고 그런데요. 하여튼, 자, 그러니까 지도자에 따라, 지도자의 행동에 따라 나도 추종자로서 어떻게 할 거야. 거래적인 것이죠. 자, 이거에 비해서 변혁적 리더십은, 변혁적 지도력은요, 지도자와 추종자에게 동기와 윤리를 증가시키는 접점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소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는 추종자의 필요, 동기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지도자는 추종자의 필요와 동기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자, 이렇게 거래적 지도력, 변혁적 지도력이 있고요. 그런 다음에 또 좀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모양은 변혁적 지도력 같지만 속내용은 그러지 않은 오히려 좀 약탈적 지도력에 가까운 그런 유사 변혁적 지도력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가만히 많이 들어보면 말만 가지고는 추종자의 삶을 변화시켜 가지고 우리 모두가 좋아지는 것 같은데 결국에 가서는 뭐냐 하면 추종자의 유익이 아니라 지도자 자기 자신의 유익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예. 지도자는 부정적인 방법, 그러니까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무슨 행동을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죠. 이 유사 변혁적 지도력은요, 지도자가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리고 추종자들에 대해서 착취적이죠. 그리고 권력 중심적이고 왜곡된 도덕적 가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유사 변혁적 지도력이 발견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내가 혹시 유사 변혁적 지도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닌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점검할 필요가 있죠. 자, 이 변혁적 지도력은요, 4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몇 가지가 계속 나오죠? 변혁적 지도력의 4가지 요소들, 그렇죠? 3개의 가정과 하나의 질문지였습니다. 그렇죠? 이 변혁적 지도력은 4가지 요소들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idealized influence입니다. 예, 아주 이상화되어 있는 그 영향력이에요. 그러니까 영향력이 어떤 높은 가치를 가지고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도덕, 윤리적인 측면에서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추종자들이 보면서 따라가야지 뭐 이런 마음이 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2번째 I는요, inspirational motivation입니다. 예, 영감을 주는 동기입니다. 높은 기대죠. 할 수 있어. 그것도 요만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만큼 할 수 있어 라고는 그 높은 기대치. 예, 그거를 제시할 때 나 정말 할 수 있나? 난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지도자는 저렇게 보나 본데? 그러면 뭐 저거의 절반만이라도 좀 하겠지. 뭐 이런 거요. 내지는 어떤 그 비전, 커다란 비전이. 예, 그냥 너 잘 먹고 나 잘 먹고 살자. 그러한 비전이 아니라 정말 그 서로가 그 공유하는 그 비전이요. 예, 그리고 그 비전은 높은 이상의 공유하는 비전에 추종자들이 헌신하도록 영감을 주는 거죠. 예. 자, 그리고 세 번째로 intellectual stimulation. 자, 요 얘기하기 전에 왜 교회에서 표 중에 뭐 우리 교회는 뭐 10개의 지교회를 개척하고 1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뭐 그 1000명의 무엇을 한다. 뭐 이런 식의 것이 있죠. 이게 바로 뭐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지금 300명. 예. 어때요? 아주 영감을 주는 동기가 될 수가 있죠. 근데 단순히 그런 숫자 제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거에 대해서 어떤 그 픽처를 할 수 있도록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어떤 영감이 있어야 되겠죠. 예. 자, 세 번째로 intellectual stimulation요. 예. 그 지적으로 이게 막 그 활력을 불어넣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던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것, 새로운 것,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추종자들에게 도전을 주고 권면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추종자들이 좀 더 일깨워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조직의 문제는 늘 있기 마련입니다. 조직에게 이슈는 늘 있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늘 하던 대로 하고 있는가? 아니면 정기적으로 좀 새로운 방법으로 이 문제를 대처하고선 정말 반복적으로 직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뭔가 좀 새롭게 갈 수는 없을까? 뭐 이런 식의 것을 좀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예, intellectual stimulation. 그게 세 번째 뭐 보여지는 요소이고요. 네 번째, individualized consideration요. 예, 개인화된 숙고입니다. 추종자들을 그냥 너희들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것. 추종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의 필요에 대해서 그러니까 실제로 할 수 있고 없고는 둘째 문제고요. 예, 그건 자원이 있느냐 없느냐, 현 단계에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러 가지 고려 요소가 있으니까 그것까지 가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추종자의 필요들에 대해서 주의 깊게 듣는 것, 이것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추종자들이 개인적인 도전을 통해 성장하도록 돕는 것, 이게 바로 그 individualized consideration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변혁적 지도력은 네 가지 요소를 담고 있고요. 자, 이것들은 또 네 가지의 이 속성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변혁적 리더십. 사실 교회에서 흔히 언급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변혁적 리더십입니다. 왜냐하면 복음 전파와 그리고 제자 훈련과 이 변혁적 리더십이 중복되는 것이 참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자 훈련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다 뭐 하는 거예요? 사람의 내적 변화와 외적 변화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이 이전에는 만들어내지 못하던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변혁적 지도력이라고 하는 거 우리 기독교 교회 안에서도 흔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변혁적 리더십, 변혁적 지도력이라고 얘기를 할 뿐 속 내용은 혹시 없는 것은 아닌지, 내지는 변혁적 지도력을 하기는 하지만 정작 실천의 의지는 없는 것인지 있는 것인지, 내지는 변혁적 지도력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유사 변혁적 지도력인지 아니면 정말 참된 변혁적 지도력을
추구하며 실천하고 있는지 이것들은 좀 우리가 좀 잘 봐야 됩니다. 한 번에 딱 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시간을 두고선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나 자신도 그렇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때요? 장단점으로 뭐가 있을까요? 설득되죠? 예? 꽤 설득력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이론은 추종자들의 정서, 마음이요. 그리고 필요, 가치, 윤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합니다. 예. 그리고 이것은 여러 연구 결과에서 그 실증적으로 효과가 검증이 된 지도력이기도 합니다. 예. 자, 이 지도력은요. 그 조금 전에 말했던 지도자, 추종자, 교환 이론. 예. 그거와 마찬가지로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것. 근데 그 이론에서는 뭐를 본 거예요? 지도자, 추종자, 교환 이론에서는 상호작용의 과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변혁적 지도력은 지도자, 추종자 사이의 상호작용의 결과입니다. 그 상호작용의 과정은 뭐예요? 지도자, 추종자, 교환 이론이죠. 그런데 상호작용의 결과, 이거는 변혁적 리더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참 매력적이고 귀가 솔깃하기도 하는데 이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좀 불명확한 거예요, 개념적으로요. 예, 그리고 또 이걸 이렇게 딱 심지어 측정 질문지도 있습니다. 근데 객관적인 측정 내지는 이런 것은 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지도력이 학습될 수 있지만 그 어떤 특성 능력으로만 보는데 이것도 좀 한계가 있는 것이고요. 예. 자, 그리고 다른 어떤 것보다도 변혁적 지도력과 유사 변혁적 지도력 사이의 경계가 아주 애매모호합니다. 예. 그러니까 변혁적 지도력은 궁극적으로는 지도자, 추종자, 조직 모두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만 유사 변혁적 지도력의 경우에는 나중에 보면 지도자만의 유익이 있을 뿐입니다. 예. 그런데 그때 그 순간에서는 이 둘의 구분이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점, 좀 안타까운 문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변혁적 지도력 했을 때 네 가지 요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요. 변혁적 지도력은 무엇과 대칭해서 봐야 돼요? 거래적 지도력과 대칭해서 봐야 됩니다. 그리고 변혁적 지도력은 네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딱 정리해서 알고 있으면 변혁적 지도력을 일단 초보 단계, 초보 수준의 지식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